목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만 33명, 피해 금액만 19억여 원에 달합니다. 장례시설 영업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조문객을 받은 곳이 있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장례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수개월째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 접근 방식 등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이 내일부터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남 대표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 30여 명의 전세 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무등록 임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집주인과 115제곱미터의 집을 8천여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이사 가려고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 재산이거든요, 사실은. 울었어요, 진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걸렸나. 인근의 또 다른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앞서 전세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가 계약했던 임대인의 아버지입니다. 경찰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50대 무등록 임대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LH를 포함한 세입자 33명에게 19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매매 대금보다 높게 책정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LH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들을 위주로 골라서 매매 대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더 높게 받고 자기 자금 없이 주택 수를 늘려나갔던 수법을 사용. 이 남성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법인 등의 명의로 6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요양병원을 증축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사실상 장례시설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장례문화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장례시설 영업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조문객을 받았다가 말썽이 일기도 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의료재단 부진의 건물입니다. 최근 신축됐는데 건물 외벽에 장례문화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례시설이란 겁니다. 해당 의료재단은 목포시에 요양병원 증축 허가 신고를 했고 지난 9월 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례시설 허가도 나지 않은 이 건물에서 최근 장례식장 조문객을 받아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원 측은 기존 장례식장이 좁아 옆 건물을 쓰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자리 대여만 해드린 거지 거기에다가 대놓고 아예 우리가 손님을 받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변경 신고도 없이 진행한 사실상 불법 영업으로 목포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통 장례 치르고 본인도 그 시설 운영하는 데도 이제 시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1차 과태료 부과하고. 사실 6개월 전부터 이 같은 논란은 예견됐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당초 요양병원 건물을 증축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례시설로 사용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올 초 강하게 반발했고 지금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 증축이 아니고 장례식장 구조여서 우리는 못 해주겠다. 그렇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상황할수록 괘씸하게 따졌거든요. 이에 대해 해당 의료재단 측은 주민들에게 의료시설을 설치한다고 설명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료시설이라고 그랬죠. 우리 의료시설 안에는 그 부대시설, 장례식장도 있고 매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건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담장 설치, 말 쪽 창문 가림 등의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장례시설 설치를 위해 의료시설이란 말로 그동안 주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군공항을 보내려는 광주시와 이전 지역인 전라남도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고 2년 뒤 국방부가 받아들이면서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년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희망지자체의 유치 의향서 제출로부터 시작되는데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 관련 지자체들의 입장차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지역과는 물론 지역 내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군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공식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전 지역을 적극 설득해야 할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전라남도와 맺었던 협약도 외면해 왔습니다.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 협약은 파기됐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언론 앞에 선 강기정 광주시장. 지난 2018년의 교훈을 언급하며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존 태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먼저 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간공항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18년도의 교훈을 보시면 지금 우리 광주시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2018년의 협약은 결국 없어졌다며 협약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3자가 맺었던 협약의 내용입니다.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것. 군공항 이전 문제는 협약이 아닌 이어진 상생발전 발표문에 담겼는데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전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협약을 지키는 대신 군공항 이전을 민간공항 통합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반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 번도 회귀한 적이 없고 그 취지와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것은 시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또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라는 대원칙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라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이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장애인체전 특성상 사회적 약자가 대거 전남을 방문하는데요. 그렇다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장애인체전 개최 준비는 잘 됐을까요? 안준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은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 통로에는 휠체어 바퀴가 배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육상 트랙과 같은 소재로 덮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관람석도 마련돼 한결 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체전 준비의 핵심은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 확보입니다. 주차장과 인도 사이에는 간이 경사로가 설치됐고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관람석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의 통로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경기장에 설치된 화장실과 별도로 29개 경기장에 80개 임시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설에 대한 이제 그 장애인 선수들의 그런 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도 장애체육회와 이미 시설 점검을 마무리하고 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단이 묵을 숙박업소 출입문은 물론
객실안과 화장실까지 간이 경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식당들도 경사로와 함께 노란색 점자 블록을 새로 설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올라갈 때 사실은 식당에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좀 더 편하게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장애인 체전이 열리는 12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체전에 못지않게 장애인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손님 맞이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출전 선수들은 오랜 기간 대회 출전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전남 선수단을 최다운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잔디 경기장 위에서 신중하게 공을 굴립니다. 노란색 표적구에 공을 최대한 가깝게 붙여야 하는 롬볼입니다. 롬볼은 지난해 장애인체전에서 8개의 메달을 따낸 전남의 효자 종목입니다. 특히 올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전남 대표로 장애인체전에 출전합니다. 다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좀 컨디션도 좋고 심적으로 편안해서 아마 더 작년보다는 좀 성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도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140kg의 바벨을 상체 힘만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며 선수들은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계속 꾸준히 했으니까 꾸준히 한 대로만 하면 그냥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핸드사이클 선수들은 손으로 페달을 굴리며 도로를 질주하고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과 텐덤 사이클에 함께 올라 힘을 합칩니다. 시각과 지체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사이클 종목 선수들도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찾아와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9위를 한 전남은 우수 선수들을 영입하는 등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올해는 종합 5위를 목표로 31개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1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엿새 동안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22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는 전남교육청과 직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6일부터 감사반을 2개로 운영하면서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교육청에 300여 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목포의 한 고교 중간고사에서 출제 오류가 확인돼 재시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최근 치른 1학년 중간고사 통합과학 과목의 한 문제가 사실상 정답이 없는 출제 오류 사실이 발견돼 190여 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직후 학생들의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학교 측은 국민신문고에 출제 오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전남교육청의 권고 이후에야 재시험을 결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재해를 막고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남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폐암 확진자 배상과 폐질환자 치료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체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폐암 검진과 함께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건강검진 제도화를 실시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돼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안군은 오늘 암태도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식과 기념전시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독립유공자 후손,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일본 제국주의의 저미가 정책과 지주들의 횡포에 맞선 선조들의 항일 정신을 기렸습니다. 기념식 이후 신안군은 암태도 소작쟁이를 기념해 서용선 화백의 벽화 등으로 꾸며진 전시관 개관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농 임대료 40% 인상을 요구했던 영산강 금호 2-1지구 간척지 임대료 인상이 철회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약관법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계약 당사자가 모두 예상할 수 없던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해 내년 12월까지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